안녕하세요. 2월 3주 오토타임즈 하이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좀 이따 하실 건데 너무 마음들이 급하세요. 네, 저는 오토타임즈 오아름이고요. 오랜만에 저희 권용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권용주입니다. 네, 왜 나오셨어요? 이슈가 워낙 긴박하다는 네. 우리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네. 부랴부랴 긴급 출연을 그렇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딱 말하려 하는 첫 번째 주제에 가장 전문가가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자리를 바꾸기는 했지만 저희 권용주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이렇게 셋이 좀 어색한 샷이긴 하지만 쓰리샷 네.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K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열심히 출연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요거 한 다섯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네. 일단 네. 지상파에서 찾으니까.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지상파와 동일한 레벨이죠. 레벨이죠. 퀄리티로 네. 저희가 타다 얘기를 전해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오늘 타다 얘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김성환 기자가 직접 이 재판까지 다녀왔습니다. 네네. 현장 분위기부터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급적 저 손 이쪽을 좀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꾸 이제 원샷 너무 어색하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19일이죠.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되게 말도 많았고 그만큼 관심도 많았는데 결국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선고 1년형이 나와서 구형이 돼서 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실형이 선고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도 많았잖아요. 네네. 좀 분위기가 뒤숭숭했을 것 같아요. 네, 재판부의 판결은 일단 이 임대차 계약이 맞다. 사실상 이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초단기 렌탈의 성격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는 쪽으로 타다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네. 그리고 설사 이재용 대표가 고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제재나 부정적인 뭐 이슈도 다루지 않았었고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 무죄를 확정을 지은 것이죠. 네. 아니 근데요 검찰이 처음에 그 구형을 하면서 얘기하기로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왜 법원은 그런 걸 하나도 안 보는 건가요? 네, 무죄가 딱 확정되었을 때 그날 방청 온 이제 택시 기사분들 네. 이제 정말 많았거든요. 되게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고 좀 어수선했습니다. 뭐 욕설이나 이제 고성을 지르는 분들도 계셨고 갈등이 점점 더 이제 고조에 이르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업계 시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해석 네.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실제로 검찰이 유죄라고 추정한 부분과 달라요. 무죄라고 한 게 그렇죠.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검찰이 기소할 때는 무엇을 보자고 했냐면 자 저거 그래 렌탈인 건 알겠어. 민법상은 렌탈이잖아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 렌탈 맞아요. 네. 법적으로 렌탈인 건 아는데 택시처럼 유사 영업 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 행위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해 보자라는 게 검찰의 기소 논리였는데 네. 판결은 그걸 판단한 게 아니고 네. 야 이거 렌탈 맞는데 법적으로 이걸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사회적 후폭풍을 맞을 거를 우려하여 일단 법리적인 판단만 주목을 한 것이고 당연히 뭐 법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네. 법리적 판단은 이거 택시야 렌탈이야 봤을 때 모든 사람이 택시로 인식한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렌탈인데 이렇게만 그렇겠죠. 판단한 거예요. 아니 서류상에 이게 타다가 렌탈이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이제 지금 판결을 해준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운영 운송을 하는 형태라든지 행위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렇죠. 아직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까지 판단을 하게 되면 역시 법원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4차 산업 모빌리티의 씨앗을 잘라버렸다. 이런 비판은 법원으로 가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그 부담은 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판단은 검찰이 어쨌든 다시 2심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이제 아마 택시 쪽에서 이제 요구를 해서 아마 가겠죠. 2심에서는 쟁점이 많이 가게 된다면 네. 그 행위예요. 그렇죠. 그 행위를 봐가지고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객운수사업법을 해석한 게 아니고 네. 임대차 계약법을 계약법만. 들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다시 2심 이제 항소를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2심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법원은 이제 그때는 이 행위에 대한 재판 그렇죠. 결과를 내놔야 될 그렇죠.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유무죄를 따져보는 이제 그런 결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약간 삐ጥ가 안 맞았어요. 검찰과 법원이 서로.
아 그래요? 피한 네. 거 아닌가 일부? 약간 합의 살짝 네. 법원이 이렇게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총알을 살짝 화살을 피해갔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장판사 있죠. 박 부장판사님께서 네. 조만간 자리를 옮기신대요. 그래서 이 타다의 2심 재판을 안 맡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재판을 본인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자리를 아닐까. 옮기면 뭐 어디 뭐 타다에 뭐 나와서 타다 변호사를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또 네, 극적으로 법원 내에서 흘러가는데 네, 자리를 옮기는 아니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재판해놓고 법복 뽑고 그 회사 가서 고문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뭐 소카가 그럴 만한 회사인가? 뭐 그럴만하죠. 그럼 아, 대단한 이번에 뭐 회사. 대단한 로펌을 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쨌든 저를 증인으로 불렀어야 돼요. 증인으로. 이런 설명을 내가 해줄 수가 있었나. 그러면 이제 판사님도 좀 넘어왔을 텐데. 그럼요. 저의 그 중립적인 시각, 네. 객관적인 시각에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택시기사분들은 어쨌든 뭐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났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죠. 개정안이 있잖아요. 저 박건근 법안이죠. 네, 네. 박홍근 위원이 내세운 법안인데 아무튼 이거라도 통과가 되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일단 이제 그쪽에다가 법안 통과에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그게 소상임위를 보통 통과를 하면 네. 네.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음. 법사위에서는 네. 사실 일종의 보면 요식행위예요. 법사위를 거치는 건. 그런데 이 사안이 법사위의 전원일체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가 됩니다. 네. 그중에 딱 한 명, 아.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요. 네. 원래 그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도 반대를 했다가 네. 택시 쪽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얘기가 되는 문제에서 찬성을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최이배 의원이 4차 산업의 씨를 자르느냐 싹을 자르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만 통과하면 뭐 본회의는 뭐 자동스럽게 네네. 선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 최이배 의원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도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나머지 의원들도 갑자기 동의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법원에서 네. 합법으로 판단해 버렸으니까 야 이거 뭐 내가 동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입법의 성장 동력이 입법 동력이 조금 상실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갈등은 네. 증폭되고 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될 겁니다. 어. 그럼 이때는 이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물리적 충돌인데 네.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택시가 타다 지나가는 차를 사람 타 있는데 뭐 실수를 가장하고 네. 고의로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타다에 탑승하는 사람도 다치고 그렇죠. 택시도 다치고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네. 일부러 뭐 사고를 내지는 않겠지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 극단적으로 가는 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게 개정안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타다가 금지법이 아니에요. 아니 타다가 약간 불법이다 이런 아니야.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운수사법 개정안이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네. 맞아요.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만들어낸 용어예요. 상생법안입니다. 상생법안.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용 편의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네. 네. 그 다음에 타다라고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진입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겠고 네. 그렇죠. 기존의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퇴로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네. 더불어서 값 면허제라는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을 여러 가지 측면, 즉 국민의 최소 기본 이동권, 그 다음에 환경 보호 이런 측면에서 유지를 해야 되겠고 네. 이 모든 사항이 다 망라돼 가지고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근데 이게 왜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냐면 어쨌든 그 내용을 볼 때 6시간 이상 네. 항만이나 공항에서 영업하게 네. 해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내에서 한두 명 태우고 할수 못하게 못하니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지법이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새로운 플랫폼 택시 사업자는 렌탈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항만이나 공항에서 쓰고 네. 그리고 그 카카오처럼 큰 차를 가지고 플랫폼 택시 개념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세요. 들어와서.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타다 입장에서는 증차를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차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네, 하나씩 빠져나가는 면허 대수를 사드려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타다는 3만 대, 4만 대, 5만 대 길에다가 카니발 디젤 택시를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렇죠. 반대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법안이 자세히 보면 어쨌든 국토부랑 뭐 택시 업계 이용자가 한 발씩 물러났는데 그렇죠. 타다만 사실 안 물러나지 않았어요. 너무 그렇죠. 한 발.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타다와 협의를 하면서 네. 들어와라.
들어오면 마음껏 사업하게 해줄게. 네. 그런데 타다 입장에서는 또 증차도 증차지만 들어가는 순간 카카오에 무조건 집니다. 그럴 수 있죠. 규모가 그렇죠. 카카오가 지금 이미 벤티라는 대형 승합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져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은 타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카니발을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네? 카니발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자가 줄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들어가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립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볼 때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무조건 택시예요. 서로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국토부에 대한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예요. 갈등이 네. 증폭되면. 네. 그렇죠? 뭐 진짜 뭐 지난번처럼 또 분신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도 빨리 정부는 뭐 하냐. 해결을 이거 해라. 해결해라. 그러면 국토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유일합니다. 그게 개정안인가요?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네, 시행령 개정에 6인승 이상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거는 대통령령 개정상이라 네. 국회 입법 필요 없습니다. 아. 그게 이제 마지막 카드고 그게 사실은 타다는 제일 무서워하는 국토부의 강력한 무기인 거죠. 시행령 개정안. 그렇죠. 그러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국토인데 국토부도 그 개정안을 시행령을 개정해 버리면 네. 역시 마찬가지로 야 니네가 4차 산업에 실을 막았니 싹을 잘랐니 이런 또 화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국회 입법이 통과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택시업계 눈치도 봐야 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아니 그 업계 관계 없어요. 눈치도 4차 봐야 산업하고는. 되고. 네. 관계가 없나요? 타다의 근데 왜 이렇게 혁신은 눈치를 보나요? 이용자들이 지지할 이용자들의.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택시 쪽도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도 카니발로 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할게요. 근데 못합니다. 카니발 LPG가 나온 그렇죠. 카니발이 디젤이어서 택시를 못해요. 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한 그렇죠. 네, LPG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게 기아자동차가 올해 하반기에 카니발 LPG가 나온다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얘기가 네,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택시의 절반은 카니발 LPG로 바뀝니다. 아, 이제는. 또 이렇게 기아차만 바뀔 수도 논하네요. 아 그렇죠. 이거 최대의 수혜자는 기아차. 지금 기아차예요. 아, 기아차 지금 속으로 아싸 계속 싸워라. 엄청난 네. 이 변수네요. 이게 네. 왜냐면 카니발 LPG가 나오면 네. 타다도 무조건 LPG 사요. 그렇죠. 왜냐면 네. 지금 디젤값 비싸거든. 유지비가 유지비 비싸기 비싸니까. 때문에. 그래서 타다도 LPG 한 10,000대 뽑고 택시도 LPG 한 10,000대 뽑고 그렇죠. 기아차 카니발 공장 난리 납니다. 돈 버는 거 이제 기아차가 돈 많이 버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아차는 분명히 독점 차종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게. 그렇죠. 마진 확대로 갑니다. 예? 예. 아, 또 재밌어질 것 아, 그렇죠. 같은데. 저의 어떤 이런 그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 능력 어떻습니까? 아, 네, 소름 끼칩니다. 네. 소름 끼치세요? 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밖에 이런 예측 능력이 없으니까. 네. 이 카니발 얘기까지는 오늘 공중파에서도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아. 카니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지금 카니발까지 간 건 저희가 처음이에요. 독점! 오직 오토타임즈에서. 독점 오토타임즈에서 네. 타다의 장점 카니발을 얘기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물어보세요. 두 분도 네. 타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스타렉스와 카니발이 있으면 동일한 요금일 때 어떤 거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가 다 카니발이에요. 그러니까 네. 카니발이 혁신이에요. 타다가 혁신이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타다의 논리에 너무나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법정 싸움을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카니발 LPG가 나온 다음에 상황을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차라리. 하반기에 카니발 LPG가 나오면 이 시장은 누가 먹냐? 카카오가 먹습니다. 그럼 카카오인가요? 네, 카카오가 먹어요. 카카오는 다시 렌탈 똑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 롯데 렌탈, 아주 렌탈. 네. 기존의 대형 렌탈 회사들이 플리트로 네. 몇 천 대씩 구매해서 그럴 수 있죠.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렌터카 앱하고 연동시켜서 네. 왜냐면 지금 롯데도 이제 그린카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뛰어듭니다. 그린카가 이제 기사 알선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타다처럼 그렇죠, 진입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대한민국에서 택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네. 네. 자, 택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를 그러면 정부가 방치할 거냐? 이거 면허제의 붕괴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면허제가 붕괴가 되잖아요. 네. 카풀을 허용해야 돼요. 굉장히 또.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야. 그냥 카풀을 허용해야 돼요. 네. 카풀을 허용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급자가 무한정 늘어나요. 그렇죠. 이제 오아름 팀장께서도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차 갖고 나오죠. 회사차 갖고 해도 돼요. 그렇죠. 돈 벌겠죠. 네. 더 뛰겠죠. 네. 그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어야 될 차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도로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이동 속도가 떨어지면 배출가스가 증가해요. 네. 네. 환경적으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아,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도 떨어집니다. 네. 왜냐면 이제 싸잖아요. 그렇죠. 싼 택시가 많아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 버스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 버스는 세금으로 보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세금으로 보전되는 걸 늘려야 되는데 네. 무한정 낼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세금은 그렇죠.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운행 횟수를 줄이는 거고.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에 이용 횟수를 줄여야 돼요. 네. 그게 언제까? 첫 차와 막차입니다. 네. 그러면 첫 차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누구냐? 음. 빌딩에 청소하러 가시는 아침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는 그렇죠. 경제적 좀 건설업 쪽에 약자들이 많습니다. 계시다거나, 네. 그분들이 반대로 버스나 지하철보다 더 비싼 카풀이나 택시를 타야 이용해서 되는 가야 돼서 이건 국민의 최소 기본 이동권 보장에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굉장한 판결이네요. 지금 국민의 이동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판사가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판사는 같은데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다니까. 예, 그냥 뭐 야 이거 민법상 임대차약이야, 이거 합법이야, 뭐 불법 이것만 봤어요. 법적으로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왜냐면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국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오늘 네. 타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네. 네. 또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뭐 타다 외에도 기타 뭐 가끔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불러주시면 네. 기꺼이 네. 노 개런티로 아, 출연을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권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5월에 열리는 네. 부산 모터쇼 소식입니다. 부산 모터쇼는 서울하고 이제 경년으로 맞습니다. 열리잖아요. 네. 근데 올해 부산 모터쇼가 좀 많이 축소될 거다. 반쪽보다도 더 많이 축소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이제 올해 5월 말이죠. 5월 28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이제 부산 모터쇼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석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참가를 확정 지은 업체가 너무 적어요. 네. 일단 국산차는 쌍용차를 제외한 뭐 한국 GM, 르노, 삼성 포함해서 다 출전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수입차의 경우 지금까지 참가를 확정 지은 업체가 BMW와 미니 그리고 캐딜락 코리아가 전부 이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은 미니랑 BMW 같은 BMW 코리아에 그래서 한 회사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사실 몇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2년 만에 참가 업체들이 많이 줄었는지. 네, 일단은 이제 대내적인 상황이 이 참가의 망설임을 좀 부추긴다라는 듯한 네. 평가가 있습니다. 일단 신종 코로나19가 아직도 지금 확산 그렇죠. 추세에 있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터쇼처럼 대규모 인원들이 한꺼번에 관람을 하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고려가 됐고요. 일부 브랜드의 경우 일단 특히 일본차 브랜드죠. 일본차 그쵸. 브랜드의 불매운동이 아주 끝까지 장기화되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을 염두에 봤을 때 이렇게 축제를 할 정도는 또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불참한 브랜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시기입니다. 5월 초에 대한민국에서 포뮬러 2라는 국제 레이싱 대회가 열립니다. 네. 이건 또 서울에서 열리거든요. 이 수도에서 열리는 만큼 브랜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홍보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뮬러 2 쪽에서 찾은 게 아니냐라는 듯한 추측도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이게 되게 어쨌든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지금 침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일본차도 그렇고 뭐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불참하게 되면 사실 참가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좀 약간 다운되고 수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이게 네. 막 사람들을 모객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BMW의 경우에는 심지어 5 시리즈 부분 변경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주목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BMW 코리아 입장에서는 일단 말은 해놨습니다. 5 시리즈 부분 변경 신형을 네. 월드 프리미어로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한다고 말은 해놓은 상황이죠. 하지만 네. 이렇게 참가 업체가 없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혹시? 되게 그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고민이 너무 정말 많을 고민이 것 많을 것 같긴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5 시리즈가 좀 BMW 코리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부각되길 원할 텐데 워낙 이 반에 반 쪽짜리 행사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니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네, 저희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어쨌든 이제 열기로 한 모터쇼를 안 열 수도 없고 네. 어쨌든 이제 조직위 측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조직위 측과 직접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조직위 측도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좀 힘든 상황이고 네. 일단 최대한 참가 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외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냥 일반인 완성차 브랜드가 신차를 내놓는 모터쇼의 성격을 벗어나서 그냥 자동차라는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좀 해보겠다라는 게 조직위의 올해 모터쇼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부스는 완전히 캠핑카들로만 꽉 채워서 캠핑카 산업을 좀 더 육성을 하고 네. 또 한쪽에서는 뭐 슈퍼카라든지 그리고 튜닝카 전시회 공간도 만들어서 오토살롱 분위기도 좀 내고 그 다음에 초소형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정말 탈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집결시켜서 새로운 개념의 모터쇼를 만들겠다라는 게 조직위의 약간 한마디로 이제 방편입니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자동차와 관련된 건 뭐든지 다 가져오겠다. 다 갖고 오겠다. 예. 타이어부터 뼈대까지 다 맞습니다. 가져오겠다. 뭐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국내 모터쇼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해외 모터쇼들도 거의 축소하거나 뭐 없애거나 뭐 이런 추세인데 어떤가요? 네, 해외 모터쇼도 솔직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 모터쇼라는 것 자체에 큰 역할을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도 그냥 자체적으로 크게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미래 기술을 보여줄 때는 CES가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고 때문에 모터쇼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긴 하죠. 뭐 제네바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렇게 큰 틀에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모터쇼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완성차 업계들도 항상 이 변하는 이 흐름에 맞춰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홍보 전략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모터쇼에 한번 네. 참가를 하려면 수십억이 든다 그러잖아요. 수억.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돈이 들다 보니까 이게 굳이 여기에 우리가 수십억을 쏟아붓느니 이게 그냥 뭐 제대로 된 뭐 광고, 홍보 뭐 이런 마케팅에 쏟는 게 어떻겠냐. 오히려 네. 좀 더 그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볼보는 대륙한 곳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네. 거의 안 나가잖아요. 네, 볼보 자동차의 경우는 딱 대륙별로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아예 글로벌에서 딱 그렇게만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대륙을 하나 정하는데 한국은 너무 작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다 중국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거의 다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모터쇼로 많이 글로벌 브랜드 몰리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다 이렇게 글로벌에서 모터쇼도 계속 점차 축소되는 추세고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서울과 이렇게 부산 두 가지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산 모터쇼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 어떻게 색깔을 찾을지도 한번 지켜보는 게 네,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부산 모터쇼의 방향이 더욱더 궁금해지고 또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김서영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요. 전기차 구매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 전기차의 충전 요금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게 오른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네. 요금이 정상화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기사를 보니까 막 네. 4배 이상 오른다고 대체로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 전기차 충전 요금이 저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때문에 요금을 엄청 많이 이제 할인을 해 줬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한전에 따르면은 지금 충전 전력 요금은 이제 자가 소비 기준으로 저압, 고압으로 나눠서 이제 기본 요금을 면제를 해주고요. 또 이제 시간대별과 이제 계절별로 요금이 다른데 네. 여기서도 이제 할인 폭이 50%입니다. 네. 그동안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이런 요금인 줄 알고 그래서 전기차 충전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메리트 때문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할인 제도가 원래는 이 작년을 끝으로 이제 맞아요.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네.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 정부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이게 바로 정상화를 시키면 네. 아무래도 좀 소비자들 반발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에도 좀 제동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좀 바로 올리지 말고 이제 2022년 6월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요금 정상화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네, 시간을 꽤 많이 줬네요. 예. 어쨌든 한 2년 반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당장 이제 올해부터 오르는 건가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 이후에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할인 규모를 이제 줄여 나가는데 이제 2020년 이제 하반기 최종 네. 상반기가 지나면 바로 이제 일모를 이제 네.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보도를 보니까 그 한전에서
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네. 때문에 이게 뭐 적자 늪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이 요금 할인을 해줄 여력이 없다. 그래서 뭐 올해 요금이 최대 4배까지 오를 수가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 네.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일단 한전 측에서는 뭐 이런 재정 문제나 뭐 정부의 탈원전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좀 입장.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이제 어떤 결과를 두고 너무 원인을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이제 충전 요금이 오르니까 이런 이유겠다라고 그냥 약간 추측성 보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충전 요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이렇게 다 오르고 나면은 그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충전 요금이 계절마다 다르고 또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3,000km 주행한다고 네. 했을 때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연 13,000km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용 그 완속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네. 이제 최대 부하 시간대 이제 요금이 가장 비쌀 때 충전하게 되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연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최대 부하니까 가장 네, 많이 나올 때가 그렇죠. 15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22년 상반기가 지나면은 네, 이제 하반기부터. 할인도 없어지고 이제 기본료 면제까지 없어지게 된다면은 네. 지금보다 이제 2배 이상을 더 내야 된다는 이제 단순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연에 어쨌든 한 30만 원 이상 정도라는 거예요. 뭐 40만 원 정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어. 가솔린이 한 연비 14km 정도 나오면 가솔린 차가 연간 네. 이제 그 유지비가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60만 원. 그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경제적이긴 4분의 합니다. 1이네요, 그래도. 예, 그래서 뭐 한전 측에서도 이제 할인이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일반 전기보다는 네. 이제 전기차 충전 요금은 좀 저렴하게 이제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의 경제성은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놓긴 합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할인해줄 수도 사실 없는 노릇이에요. 네, 네, 왜냐면 네. 이게 모든 이 대중들이 다 전기차를 타는 게 아닌데, 네, 뭐 이렇게 네. 일부에게만 혜택을 계속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일몰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어쨌든 충전비가 오른다는 거는 안 좋은 소식인데, 사실 올해 이제 전기차 보조금도 작년보다 이제 점점 줄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구매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네.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일단 올해 좀 보조금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0만 원 줄어서 이제 820만 원. 이게 네, 최대치가 820만 820만 원입니다. 예, 이것도 차종별로 그렇죠. 좀 다르고요. 네, 효율이나 주행거리에 따라 좀 다르고요. 또 이제 지자체 보조금이 최저 4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책정이 됐는데 네. 이거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뭐 대구나 세종 같은 일부 지역에서 이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제 보조금이 네. 줄었고요. 참고로 이제 초소형 전기차도 국고 보조금이 작년에 420만 원에서 올해 4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수소차는 괜찮습니다. 네. 수소차는 이제 국비 2,250만 원에 네. 지방비가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려 보조금이 최대치가 4,250만 원 네, 다르니까 수소차는 역시 이제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네, 그런 이제 차종이다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참고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제 지자체 보조금은 없고요. 이제 국비 500만 원만 네. 배정이 됐고 대신에 이 보조금 좀 줄었는데요. 대신 보급 목표 물량은 좀 많아졌습니다. 물량이 늘었어요. 네. 작년에 이제 6만 대가 보급 목표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무려 57% 늘어나 9만 4천 대까지 보조금을 주겠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준비되어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약간 네. 보조금 줄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80만 원이 줄긴 했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약간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좀 할인을 늘리고 있어요. 네, 뭐 그나마 좀 이제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았죠. 네. 한국니산에서 그 전기차 리프 네. 일부 트림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의 자체 할인을 이제 네. 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4천만 원 후반대 가격인데 2천만 원 중간에 가격으로 이제 차를 살 수가 있는 좋네요. 거죠. 지금 이 소식이 벌써부터 네. 이 관심 있는 분들 전기차 동호회에서 소식이 지금 많이 퍼졌는데 벌써부터 이제 구인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르노 삼성 역시 할인 무섭네요. 네, 또 여기 이제 르노 삼성 SM3 네. 전기차가 있죠. 여기는 이제 르노 삼성 600만 원을 또 자체적으로 네. 할인해 주는데 이 SM3 전기차를 제주도에 사게 되면은요 네. 1,000만 원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데. 네, 이게 지금 신차 가격이 3,700만 원인데 네. 이제 국고 보조금 616만 원에다가 네. 이제 제주도 보조금 500만 원 빼고 또 이제 르노 삼성 자체 할인 600만 원 네. 더하면은 최종 가격이 1,984만 원까지. 이거 1,000만 원대죠? 예,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나는 수도 네. 있겠는데. 근데 제주도 특별자치도 보조금이 500만 원이잖아요. 네. 1,000만 원인 동네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네, 이게 뭐 500만 원대에도 살 수 있는 거고. 사실 SM3 전기차가 좀 나온 지 오래됐어요. 주행거리도 그렇죠. 좀 최근에 나온 차이가 네. 좀 짧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뭐 충분히 일부 그렇죠. 소비자들은 이제 유인할 수 있을 그런 메리트가 좀 보이고요. 네. 또 이외에 또 쉐보레 볼트 EV도 있죠. 볼트 EV. 역시 300만 원을 그 회사에서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혜택은 줄고 있지만 이제 제조사에서도 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좀 계산을 해보시면 훨씬 작년보다도 더 나은 조건에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계산도 나오는데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 가격도 이제 점차 이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올라가는 만큼 네. 가격적인 이런 그 하향이 좀 상쇄가 되면은 네. 일반 그 소비자들이 그 우려하시던 부분은 좀 없어지지 우려할 않을까. 만한 네. 정도는 아닌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 오토타임즈 2월 셋째 주 하이빈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